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코너지기 김영주 작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잖아요. 그죠? 따뜻해졌어요. 이제 진짜 곧 봄이 오고 꽃도 피고 그럴 것 같은데 날씨만 봄 말고 우리 현재 상황도 좀 봄이 오는 소식이 다음 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눈 소식이 한 번 더 남았거든요. 날씨요? 네. 아니 그거 떠나서 그거 말고 다른 상황이 좀 봄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 국민연금 개혁, 소득 대체율 43% 인상에 여야가 잠정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잘했다고 해야 될지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해야 될지 조금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극단으로 정치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책적 협의가 나왔다는 거는 뭐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의 굵직한 줄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제가 잘했다고 꼭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한 얘기는 소득 대체율을 높인 게 그럼 잘한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1.5%예요. 당초 계획은 2028년까지 이 소득 대체율 41.5%를 40%로 낮추는 안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43%로 올리자는 여당과 정부안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야당 쪽에서 몇 가지 조건을 걸기로는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여당이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금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합의 자체는 잘했지만 내용에는 좀 의문이 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네. 연금을 내는 동안의 번 평균 월급에 비해서 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받느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 비중을 따지는 건데 이게 높아지는 거는 수급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닙니까? 수급자 입장에서만 놓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가입하는 동안 매달 평균 1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한 달에 43%라는 건 43만 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까 41.8%, 그러니까 한 41만 원 받던 게 매달 43만 원 나오면 당연히 한 2만 원 정도 더 나오니까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이유가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잘하면 국민연금 이제 못 받을 수도 있어. 아예 다 없어지거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인구 구조가 지금 계속해서 내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인구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실제로 2041년부터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쌓아놓은 기금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높여준다는 거는 이 기금이 사라지는 속도를 더 높인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는 돈이 많아질 거다.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조삼모사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거다. 아침에 3개 주던 거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결국에는 3개 주는 거 2개로 줄인 건데 아침에 3개 받으니까 이거 좋은 건가? 그러고 박수 치도록 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우리가 뭐 박수 치고 반겨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이제 매월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료율은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요? 현재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데요. 이게 13%로 4%포인트 높아지도록 돼 있어요. 물론 이걸 한 번에 올리지는 않고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산으로는 국민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가 그러니까 앞서 이제 소득 대체율은 43%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동반해서 9%에서 13%로 4%포인트로 올리게 되면 들어오는 돈이 조금 많아지니까 물론 주는 돈도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 이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기 2041년은 2048년으로 그리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한 7년, 9년 정도 늦출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개혁안은
엄청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개혁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현행대로 20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의 평균 월소득이 한 309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2026년부터 신규 가입해서 40년간 납입하고 25년간 수급한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가입자가 내야 하는 총 보험료가 1억 3,349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라면. 근데 이번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걸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로 쭉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조건으로 총 내는 보험료는 1억 8,762만 원, 그러니까 5,40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까 소득 대체율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받는 것도 조금 늘어나거든요. 받는 거는 금액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받거든요. 근데 내가 5천만 원, 5,400만 원 내고 한 2,100만 원 더 받는 건데 받는 거는 일시 수령이 아니고 연금처럼 나눠서 내가 세상을 등질 때까지 받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일찍 등지면 더 못 받는 받고 거죠. 하는 거니까 이런 개혁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여야가 합의가 됐으니까 뭐 일단 실제로 속도가 나는지 이런 거 좀 네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최근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경기 침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던데 경기 침체 이슈가 커지면 사실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안 좋은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좋을 건 없는 건데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 상황을 실제보다 조금 과장해서 어렵습니다. 또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게 뭐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니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최근에 회자되는 이유는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기 도래하는 미국의 국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3, 4, 5월에 이 리파이낸싱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되죠. 리파이낸싱이 뭔가요? 그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금융시장에서 이제 리파이낸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부채가 엄청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규모가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5경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국가의 빚이라는 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투자를 받는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기가 되면 이걸 돌려줘야 되죠. 근데 이제 국채가 만기되면 이걸 실제로 국가가 금고를 열어서 현금으로 이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국채를 또 발행해서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만기되는 국채의 돈을 돌려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려막기를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제 리파이낸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 연방정부가 돌려막기 해야 할 빚이 3월,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많다. 그 얘기는 국채 발행을 미국이 3월, 4월, 5월에 엄청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빚을 돌려막기 하다가 파산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 새로 빚을 내는 게 이자가 너무 높아서 계속해서 내가 돌려막기 하다 보면 줘야 될 이자가 너무 늘고 원금 자체도 늘어나면서 결국엔 파산에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가려면 그러니까 리파이낸싱의 핵심은 뭐냐면 새로 빌리는 돈의 이자가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갚아야 될 만기가 길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뭔가 그 안에 내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3, 4, 5월에 돌아오는 만기 국채 리파이낸싱을 할 때 국채 이자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리고 만기는 길게 가져가는 채권을 발행해서 발행에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 그러면 이자 많이 안 줘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경기 침체 논란을 일으켜서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니까 안전자산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신호를 계속 줘서 국채 시장을 흥행을 시키겠다. 그래서 국채 이자를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야, 그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만기 도래하는 채권이 되게 많은 상황인 건가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까 3, 4, 5월에 집중돼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논리가 맞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상반기 3, 4, 5월에 집중돼 있는데 3월 만기도래 미국 국채 규모가 1조 4,620억 달러, 4월이 2조 930억 달러, 5월이 1조 4,850억 달러고요. 6월로 넘어가면 이게 뚝뚝 떨어집니다. 6월은 8천억 달러 정도고, 그다음 7월에는 7천억 달러, 그리고 9월이 넘어서면 만기도래 채권들이 국채가 2천억에서 3천억 달러로 이렇게 뚝 떨어져요. 어. 그래서 올해 미국의 만기도래 채권 규모가 8.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3, 4, 5월에 60%의 만기가 돌아와요. 많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단기채 물량이 이 3개월 동안 돌아오는 만기 물량의 90%거든요. 근데 단기채는 이자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리파이낸싱 조건을 좋게 해야 될 미국의 분명한 그 동기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 빚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이 국채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이자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듯이 사실은 지금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면서 안전 자산인 채권 쪽의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지난 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왔을 때 보통 주식 얘기 많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국채이자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뷰티풀 드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자가 매우 아름답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그럴싸하게 들려요.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이슈를 키우는 게 그렇게 네. 전략적인 이유라고 하면 5월이 지나면 미국 주식 시장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경제가 그렇게 쉬우면 사실은 저희가 주식에 투자하고 하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어느 정도는 의도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나 경기라는 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긍정 신호를 주거나 부정 신호를 줘서 과도하게 오르거나 과도하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일부러 진짜 경기 침체 이슈를 이렇게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칫 잘못해서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시장의 트리거가 되면 그 이후에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긍정적인 신호를 던져준다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어쨌든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조금 나오고 있고요. 이걸 과도하게 해석하냐 안 하냐의 문제고 작년에 워낙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약간의 포지션 변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에서 약간은 보수적인 시각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계속 읽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쏠렸던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들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작년에 너무 부진했던 시장으로 좀 갈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연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장이 유럽,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거나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작년에 너무 국내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부진했던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점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앞서 우리 돈으로 5경이 네네.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빚이 많으면 이자는 얼마나 낼까요? 미국이 한 5경 정도 되는 부채 때문에 내는 1년 이자가 우리 돈으로 1,700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규모잖아요. 미국의 1년 국방비가 우리 돈으로 한 1,200조 원이라고 하니까 국방비보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지고 있는 빚에 대한 이자금이 더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조금 또 재밌는 게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또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대중관계가 조금 안 좋을 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너무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돈을 사실은 중국이 마련해 준 거거든요. 미국이 국채 발행 엄청 많이 했고 중국이 그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의 유동성을 집어넣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잘 넘기게 만들어 준 건데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국채량이 엄청 늘었죠. 근데 최근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또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좀 팔아서 보유량을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는
일본,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국가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미국이 아까 1,700조 원 되는 1년의 이자 중에 가장 많은 이자를 중국이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고 우리가 계속 관세를 중국에 물리면서 관세율을 높이면서 중국을 어렵게 만들고 중국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관세로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편에서는 국채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에다 큰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도 그것도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에 주는 돈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그런 의도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은 이 국채로 나가는 이자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동맹국들에게는 이자를 덜 주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조금씩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위도 대신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지금까지 주기로 한 것들을 깎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100년짜리 진짜 긴 국채를 강제적으로 팔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배아량 리포터가 돌아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반가우시겠어요. 아니, 아쉽다고 얘기해야죠. 영조 작가 가서 아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요. 다시 본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